안녕하세요. 마고신당입니다. 들어오셨을 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두 가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 이중 성격을 쓴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눈물 나는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해. 본인 보고. 눈물 난다라고 얘기를 해. 왜? 본인이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주위가 따라주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말 그대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신랑 하나 믿고 자식 하나 믿고 이러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본인을 보고. 그리고 지극히 본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남들이 얘기를 하는 그냥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냥 애기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냥 평범 그냥 그 자체를 본인은 고수하는데 안 따라준다라고 한다. 현실이 상황이 그래서 미쳐 죽을 것 같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앞에서는 웃는데 이게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어도 본인이 진짜 그 평범을 고수를 하고 지향해도 사실은 그것도 옆에서 내 평생지기가 도반자가 따라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따라준다.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신랑이 내 편 한 번만 들어주고 내 속상한 얘기 한 번만 들어주기만 해도 여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녹잖아. 근데 그게 안 되진다. 그리고 얘기가 되지만 신랑하고 본인하고 그냥 맞아요. 근데 보는 그림에서는 내가 보는 그림에서는 딱히 부부다라고 하는 애정운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할머니한테 잠깐 빌 때는 본인 그건 줄 알았어. 별거 한 부부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 거의 감정적으로는 별거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아니고 2년 반 따로 살다가 이제서 다시 이제 또 주말부부 하다가 이제 합쳤어요. 근데 본인은 말 그대로 신랑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야. 네. 신랑은. 근데 진짜 굴 안에 들어온 네. 부부일 것 맞아요. 같아. 그냥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근데 어려운 선택했네. 애들 때문에. 본인들 같으면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면 정말 살기가 뻐겁다라고 할 거야. 둘이가 백년지기로 살기가 자식이 있어도 백년지기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거야. 그냥 신랑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진짜 싸움이 붙으면 본인도 만만치 않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아까 애기 때문에 합친다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지면 말 그대로 왜 사니? 왜 들어왔니? 원순이, 악순이 소리가 되죠. 그냥 내가 이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이별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하나를 놓든 셋을 놓든 기운자가 말 그대로 기운자가 다 되지면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되진단 말이다. 근데 신랑 사주에도 쉽게 말하면 마누라 궁이 약해. 마누라 자리가 약해. 본인 신랑 자리에서도 배우자 궁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애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애기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감기가 정말 잘 걸려. 왜? 면역이 약하니까. 본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가 신랑 자리가 마누라 자리가 면역이 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켜가기가 조금 힘들겠지. 아니면 좀 뻐겁겠지. 바람이 많이 불겠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켜가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근데 어차피 부부로 살아야 되고 부부로 살아가야 되고 내 아이의 아빠고 또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사실은 알고 보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 지금 당장에 눈앞에 내가 떠러러하게 문제가 되져가지고 나 죽습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 점사를 보려고 하는 내용이 네. 할머니가 그래서 뭐지라고 했어. 네.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해. 평범한 애가 왜 왔지라고 했어. 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 맞아요. 살고 싶은데 못 살아.
돈은 새어 나가게 되어 있고 이 집이 들어와서 신랑이 짐이 들어오고 신랑하고 같이 합쳐가지고서 살면서 다시 전쟁은 시작이 되진다라고 얘기를 해. 말 그대로 우리 자손나비한테 애미 눈에 또 눈물 나는 세월이 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까지도 그래도 신랑을 안 보니까 어쩌다 한번 보고 어쩌다 통화를 하니까 괜찮아 보는 시간보다 안 보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그냥 나를 위로하고 그냥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으로 본인이 그냥 참고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신랑 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고 들어온다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본인은 가슴이 답답하다. 그냥 맷돌을 그냥 가슴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맞아. 숨을 쉬기가 그냥 괜찮아요 남들한테 괜찮아요 해. 근데 숨쉬기가 너무 뻐겁다. 겉으로 봤을 때는 웃어서 제가 그냥 무슨 고민이 있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활하지? 말로는 한 자리 한 방을 내줬다 편안하게 쓰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움직이는 그림자만 봐도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온다 본인이. 어떡하냐.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본인 수에서 이별수를 막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별수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집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어. 근데 내 운기가 나쁠라 하니까 나갔던 서방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그러면 들어온과 동시에 본인은 짐이 들어온과 동시에 벌써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올 수전, 내년 수전 분명하게 나 못 살겠어요 라는 소리가 되죠. 네 아무리 돈 많이 벌어줘도 싫고 자식이고 지랄이고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본인 지금은 자식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되지면 네 새끼 네가 키워라는 소리가 되죠. 왜? 내 죽겠거든. 근데 본인 그래. 전체적으로 운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운자를 막아가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해봐야지. 해보지도 안 하고 비겁하게 돌아설 수는 없는 거고 진짜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하고 믿어가고 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는 소리가 어느샌가 나오게 되어 있어. 지금부터 기회는 안 늦었어. 지금부터 해서 흐름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울지 마. 네. 감사합니다.